오늘은 책방의 주제가 바로 부부입니다. 요즘 중년 이상의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신풍속 중에 하나가 조론이라는 말입니다. 조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이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여생을 자유롭게 살며 즐기기 위해서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게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좋은 건 자꾸 우리가 이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부의 관계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결혼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런 시대의 풍조에 어떻게 보게 되면 경종을 울리는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끝까지 잘 사는 부부입니다. 제목 참 좋죠? 제목 앞에 붙은 끝까지라는 말, 참 요즘 우리 시대의 부부들에게 참 절실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분은요, 오랫동안 예수전도단을 섬겨오신 분입니다. 홍장빈 목사님이신데요. 자, 오늘 홍장빈 목사님 모시고요. 책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오래 사역하셨습니다. 네네. 예, 뭐 대학 사역뿐만이 아니고 가정 사역도 많이 해오셨는데 네. 또 사모님과 함께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네. 사역인가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하다가 가정 사역을 조금 자연스럽게 됐는데 네.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한테 많이 질문을 했어요.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아이 키우는지 또 부부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다가 가정 사역 쪽이 네. 더 사역이 연결되면서 패밀리 타임 가족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가정 사역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배우기보다도 가정 안에서 나오자.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내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은 이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 출간 이후에 독자들이 이제 많이 요청을 해서 네, 워크북 발간 요청으로 기획됐다고 이제 책 서문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네. 우선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 못 보신 분들에게 이거 어떤 책인가요? 사실 저희 부부의 첫 번째 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자녀 양육 세미나를 1년에 한 100번 정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하고 나서 예. 저희가 정리한 게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부부에 대한 책을 출간을 하자 하고 이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나왔고요. 근데 그 책은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글로 특별히 이제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왔는가 네. 또 아내의 관점에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저로 썼는데 그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12번을.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거를 다른 부부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교과서 같은 책이죠.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는 아가서 2장에서 남녀의 그런 대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부부도 있구나 보여줬다면 끝까지 잘 사는 부부는 제안하는 책.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워크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인고 부부 같으실까. 네. 더군다나 공동 주자하셨으면 뭐 속도도 한 반으로 줄었을 거고 네.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남편으로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은 네. 겸손의 미덕은 빼시고 네.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어떠세요? 또 책도 이제 같이 쓰셨기 때문에 네. 뭐 어떠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가정에 위기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가정 사역으로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현실성 있고 좋은데 저희는 사실은 처음부터 좀 잘 산 편이에요. 그러세요. 네, 만났을 때부터. 그러면은 저기 독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은 네.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잘 사세요? 근데 제가 가장 자신이 없었던 게 결혼이었어요. 저희 집안 배경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사실은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데 가장 자신이 없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공부를 했죠. 그때는 뭐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게 없으니까 기독교인이 쓴 결혼 관련된 책을 다 사서 하나씩 우리 스스로 둘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정체성, 자녀 양육.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지은 것처럼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거는 공부를 해라.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평생 학습인 거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직업 교육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남녀 관계만큼 세상에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네. 그 오죽하면 뭐 예전에 화성 금성이라는 네, 얘기도 네. 나올 정도인데 이 책에서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가장 예. 인상 깊은 건 남자는 한 일이 중요하고 네, 여자는 할 일이 중요하다. 네. 여자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여자 것도 여자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에게는 한 일에 대한 인정, 여자에게는 할 일에 대한 안정감이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든 문장이고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강조한 이유는 이제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한 거를 강조를 많이 하니까 출발선이 조금 어긋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아내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들이 만나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창조의 원칙 원리인데요. 남편에 대한 요구, 아내에 대한 요구 이전에 남자로서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된 거고 아빠가 된 거니까 네. 출발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채워주자. 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우리 둘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나의 경우에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강의한 이후에 어떤 때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집에 가는데 신호등 3개만 건너가면 우리 집인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된 거죠. 아내가 설교가 끝났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당신 설교 잘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당신은 어떻게 반응이 없냐.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근데 아내가 이제 거기서 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당신 하는 일에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러다가 우리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다툼하기가 싫어서 주차장에서 하다가 제 아내가 당신 설교 잘했다는 얘기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지난주엔 해줬잖아. 매번 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결핍이 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애도 아니고 말이야. 예, 내가 어린애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투지 말고 참 일단은 피곤하니까 자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서로 성경을 읽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는데 남자가 자기 한 일을 인정해 주길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채워주는 게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당신이 정말 그 말을 원하느냐. 나는 내가 잘했던 얘기를 다른 여자에게 듣고 싶지가 않다. 당신에게 듣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아내는 여자로서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세미나를 듣고 집에 가서 나도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그리고 여보 당신 사랑해. 내가 이거 배웠어. 당신 사랑해 했더니 그럼 아내도 남편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하니까 반응을 해줘야죠. 네, 반응을 네. 나도 당신 사랑해 하면 좋은데 비슷하게 가야죠. 그 아내분이 안 갔군요.
그러면은 베란다를 청소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익숙한 얘기입니다. 고민이었던 거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아내가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할 일을 미리 알아서 도와줄 때 그게 마음에 안정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남자로서 채워주자, 여자로서 채워주자. 그러면은 그 역할은 쉽게 따라오는 건데 그게 뭘까? 인정해주고. 우리 정말 공감하잖아요. 그럼요. 여자들이요 이렇게 라이프 리서치에서 나온 거 평생 여자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오지 않은 건데도 좀 이렇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언제 이사 갈 때 돈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 네. 이거를 옆집 아저씨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정을 남편이 해줄 때. 그래서 여자에게는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안정감이 필요하다.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우리 사례를 중심으로 쭉 책에 소개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부 네. 사이에. 이제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고마워하는 말, 네.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네.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게 부부 사이에서 맞아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네. 또 성격이 이제 원래 또 좀 무뚝뚝하고 좀 네. 안 맞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낯간지럽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요. 예. 대화의 내용보다도 시작점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해요. 물론 이제 좋은 대화는 습관이 돼 있으면 좋지만은 그 반대 악순환, 선순환보다도 악순환이 많잖아요. 잔소리하다가 뭐 티격태격하다가 화내고 말했는데 싸우고 그러면 다음엔 다시는 말 안 해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 선순환은 대화하면은 알면 알수록 대화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작점을 어떻게 이제 제안을 하고 실습을 하냐면은요. 책을 읽으면서 줄을 걷게 해요. 그냥 메모도 그 다음 단 우선은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줄을 걸어. 그럼 줄을 긋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왜 여기다 줄을 걷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 우리가 독서할 때 메모하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잖아요. 그 메모한 거를 그러면서 좋은 가정에 대한 또는 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재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책 한 권을 택해서 함께 읽어라. 처음에는 쉽게 줄을 긋기. 그 다음에 나는 왜 여기 줄을 걷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 서로 안에 좋거든요. 긍정적인 대화를 했으니까. 그게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습관이 형성되려면 3개월 정도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대화하는 줄을 긋고 설명하고 그런 좋은 대화하는 것이 습관돼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책을 같이 읽는 게 좋다는 말씀. 네, 저희가 그걸 권합니다. 같은 책을 서로 나눠서 읽더라도 이제 대화의 내용을 개발시키는 거죠. 근데 날마다 육아나 아니면은 뭐 집안 경조사 그런 얘기만 하면은 좀 너무 재미가 딱딱해요, 없잖아요. 퍽퍽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다툼이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했으면 서로 발전을 해라. 뭐 취미에 대한 것도 좋고 문학 서적도 좋고 그래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하고 그걸 설명하는 그래서 좋은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라. 많은 부부들을 상담을 하셨을 텐데 기억에 네. 남는 부부가 있나요? 지금 이 내용을 실제로 한 분이 이제 여러 부부들이 있어요. 아니, 밑줄을 긋고 네, 줄을 긋고 예. 질문하고 설명하고 저희가 쓴 그 끝까지 잘 사는 부부 2장이 아주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서로에게 당신 언제 행복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실습하자. 내가 전제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당신은 언제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한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면 예전에는 이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스마트폰으로 1시간 동안 게임을 했어요. 아내가요. 아내가. 근데 이제 남편이 다른 집은 남자들이 스마트폰을 못 논다던데 거꾸로 됐네요. 왜 당신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적용을 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 행복해?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교사신데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집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는 게 그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인정을 해준 거지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 아내가 이 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 지켜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엄마가 퇴근하면 1시간 동안 엄마가 이게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 시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자. 너희들 엄마한테 가지 마. 1시간 동안 나한테 와. 내가 없으면 냉장고 열어서 니네들이 먹어. 아니면 엄마가 1시간 동안 행복한 그 시간을 위해서 엄마를 기다려줘라. 요즘에 이제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는 연습, 훈련, 그런 태도 꼭 필요하거든요. 가정의 중심을 너무 아이들로만 가면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요 정말 2, 3주 만에 행복을 찾았어요. 지지를 해주니까 온 가족이 그 1시간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아내가 또 물어본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은 언제 행복해?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아이들보다 집안일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줄 때 행복해. 당신이 어린애야 옛날 같으면은 막 그랬을 수 있는데 남편이 그때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전자제품 막 구경할 때 그때 행복해. 옛날 같으면은 그러다 또 살려고 하지 막 이랬는데 못하게 했는데 남편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요. 사실 부부관계가 좋아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2, 3주 만에도 서로 행복을 지켜주고 그걸 통해서 지난달에 이 부부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정말로 이제는 행복을 찾았다. 그 부부가 기억이 나네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맞아요, 맞아요라고 자식하고 남편을 위해서 살다가 꿈 많던 소녀가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네. 그거 내 얘기예요 아마 그 얘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시겠네요. 권하는 게 결혼하면은 이제는 싱글이 아니니까 예. 싱글 때 하던 뭐 취미, 관심, 내가 좋아하던 음악 아니면은 팬으로 활동하던 어떤 뭐 그룹들 그걸 다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예. 골방에다가 닫아놓잖아. 넣고 문 닫잖아요. 그렇죠. 난 이거 줘로. 이건 끝났어. 근데 그게 문이 안 닫혀요. 그렇죠. 인생이 힘들 때 특별히 삐끄덕거리고 문틈으로 나 옛날에 저랬는데. 마음 속엔 역시 소녀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걸 끌어내서 서로 지지를 해줘라. 물론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거를 좀 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걸 함께 하든지 따로 하든지 어쨌든 그게 행복하니까 지지를 해줘라. 네. 그거를 그대로 한 부부들이요 그렇게 좋아하네요. 좋아하고요. 가정사역 하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부부들의 또 이제 문제도 보실 텐데 네. 어떠세요? 대부분 가장 뭘 그렇게 어려워하나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이제 아내들도 일을 많이 하고 예. 남편들은 퇴근이 늦고 그래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요 한 달에 2끼를 먹었대요. 부부간에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고 가서 왜 안 먹고 가냐 했더니 우리 이 시간에 부부가 함께 밥을 못 먹으면은 그 2끼도 안 돼요 하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없는가? 근데 서로 그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시간 없이 대화하지 않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냥 남남처럼 사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저희가 도와줘서 패밀리 타임을 가져라. 가족의 시간을 가져라. 권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던 게 너무 익숙한 것을 바꾸는 거를 힘들어하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기준이 구조가 뼈대가 있으면 또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희가 패밀리 타임을 도와주면서 극복을 합니다. 네. 함께 만나서 뭐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 같이 밥 먹고 또는 대화하고 이런 책 줄 긋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또 함께 놀고 싱글 때 뭐 했는데 어떤 거 좋아했는데 이런 거를 자기 삶을 좀 이야기하고 그거를 도와주고 하면서 많이 좋아집니다. 책을 보면은 목사님도 싸움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사모님하고도 좀 아픈 얘기도 좀 주고받으시고 네.
똑같다는 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떠세요? 그 싸움은 사실 쉽지만 화해가 뭐 네. 장미 전쟁이라는 영화도 네, 사실 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싸움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화해가 어떨 때는 참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 어떠세요? 배우자에게 화해를 청할 때 이런 거 좀 하면 참 좋다. 권해주시는 그러니까 방법 이제 있나요? 싸운다는 것보다도 말다툼 할 수도 있고 물론 폭력적인 거면은 반드시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경우든지 그게 아니고 이제 말다툼이 많은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이렇게 쉬우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그 말다툼의 소재가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집안의 경조사 그렇죠. 문제나 뭐 시댁 처가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건 문제가 뭐 집안의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다든가 그런 거는 문제가 해결돼야 풀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우선 처음엔 좋았어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데 대화를 지속하다가 말다툼으로 그래서 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대화했는데 그럴 때는 꼭 한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뭐죠? 서로를 자극하는 언어의 습관이 있어요. 상대가 아파하는 게 뭔 줄 알죠? 그거를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들, 문장들. 당신 정말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 설교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애들을 막 그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좋다. 이런 말.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더해주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말다툼을 좀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모임에 늦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아내가 저를 참아줬는데 그날 모임에 늦은 것 때문에 아내가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항상 늦게 서두르더라. 좀 일찍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근데 그날은 작정한 거예요 아내가. 당신 그렇게 맨날 늦으면 안 돼.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항상 그러면 되겠어? 근데 미안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격이 쑥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자주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해지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뭔가 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하네. 그러다 찾게 된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미리 준비했던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도 있었고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항상은 100%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 항상이라는 그 말이 조금 그러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처음엔 미안해 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그런다. 항상 그런다. 또 항상이라. 또 항상이란 단어가 예. 그다음부터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권을 잘합니다. 하다가 어려우면은 우리 여기서 스탑 기권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자극하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목록을 정해서 그때요. 이게 긴 얘기인데 일일이 뺀 겁니다. 저를 자극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당신은 언제 마음이 불편해? 이 말? 단어에는 크게 관계가 없었는데 아내가 언제 마음이 불편했냐면은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할 때, 막 설교하든 말할 때. 이게 평생 설교하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표정을 강하게 말할 때.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제가 받고 그러면은 표정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낮추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를 바꿨고요. 아내는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더해주고 서로를 자극하는 말이나 태도를 빼기 시작하면 네. 회복이 됩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끝까지 잘 사는 부부입니다, 네. 목사님. 그 부부 예배라는 얘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특별한 일상들을 또 갖고 있는 부부 가정 예배는 많이 가정 예배 많이 들어보지만 있죠. 근데 네. 부부 예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네. 말이거든요. 지금 바로 이 좀 부부들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부의 네. 시간 같은 거 좀 어떤 것들 이렇게 좀 추천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이제 유교 문화로 오랫동안 부모 중심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녀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죠. 여기에 대한 가정사역에서 풀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배운 건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부가 중요하죠. 부부를 통해서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부부 관계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자녀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시간이 중요한데 저희는 대화는 오랫동안 했지만 가정 예배는 이제 우리도 늘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크고 집을 떠나면서 우리 부부가 이제 남게 됐는데 한 4년 전부터 우리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좋아요. 우리가 영적인 한 몸이 된다. 영혼 몸에 친밀감이 살아나고. 근데 저희처럼 이제 날마다 부부간에 뭐 예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권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둘이 손을 잡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자라. 이걸 따라하는 부부들, 적용한 부부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잠깐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는데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사실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 부부 시간인데도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해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 1분부터 시작해라. 손잡고 기도하는. 예. 애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부부 예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부부 기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쌓이면 네. 예배로 넘어가시면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겠군요. 책에 일러스트가 있어요, 목사님. 네, 보니까 네. 또 일러스트도 이제 목사님이 그리신 거. 네, 부부가 함께 그렸죠. 제가 함께 그리신 거죠? 예, 일러스트한 작가들이 따로 그림 작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볼 때 책을 네. 읽으면서 이거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네. 일러스트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작가 이름이 서경욱, 박연숙 부부인데요. 네. 둘이 함께 그렸어요. 네. 사실은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 두 부부. 제가 그렇군요. 주례한 커플인데 주례하기 전에 그 서경욱 작가가 학생 때 저희가 훈련을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어떻게 배웠는지를 잘 정리하고 또 어떻게 실행할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저널을 써요. 저널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제 글로 쓰고 또 뭐 잡지를 자료 오려 붙이기도 하는데 이 형제는 직접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데요. 제가 제안을 했죠. 너 이거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 묵상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형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 서경욱 작가는 강한 남성적인 그림을 그려서 흑백. 근데 아내는 동화 작가예요. 칼라. 잘 됐다. 서로의 남자의 여자의 이런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함께 사는 존중하면 그게 부부의 모습, 결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 저희가 부부의 책을 쓰면 일러스트 작가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다가 둘이 이제 함께 그린 거죠. 흑백의 파트, 칼라의 파트. 네. 그래서 저희 책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워크북이라고 아까 네.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책을 이용하면 좋은 건가요? 오늘 첫 부분에서도 소개했지만은 가정 사역이 어디 가서 배우는 것 그걸로 물론 좋고요. 또는 역할을 나누어서 아버지, 어머니 따로 배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은 함께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야 결과만 딱 받아오는 것보다 과정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배워라. 그것을 집에서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부부교실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함께 둘이 서로 배워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만든 이제 워크북이니까 이 책을 방송 가피플에도 방송에 나와 있는데 방송을 보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줄을 긋고 적용 과제를 쓰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나는 여기 이래서 이게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이 이런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럴 때 행복해?
그럼 내가 한번 지켜줄게.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일주일에 한 90분 정도면 됩니다. 일주일에 90분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부부 교실을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앞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잘 사는 부부 교실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최광 패밀리라는 팀도 있어요. 최광 패밀리 부부 교실. 근데 이제 최 씨와 강 씨의 부부예요. 뭐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보내자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워크북으로 공부하면서 나누고 네.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냥 책 읽으면서 쉽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아내분들이 여보 이런 좋은 세미나 있어 가자 그러면 또 남자들 안 가요. 네, 끌려다니는 잘 거 안 싫어해요. 정확함. 예. 그 집에서 해야 맞아요. 서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이 간증을 듣고 너무나 기뻤는데 저희가 왜 집에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에서는 부부 학교를 하시라. 부부 교실 하는 부부들이 모아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학교 안에 교실이 있는 것처럼. 근데 부부 교실을 집에서 하면 좋은 거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노력해. 아빠도 엄마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 이렇게 한다. 보여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요. 2주 동안 엄마 아빠가 부부 교실 막 책 읽고 대화하는 걸 보고 전에는 맨날 자기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도 노력하는구나. 그게 정말 좋았나 봐요. 집에서 하면 남편들의 참가하는 태도도 좋아지고 달라지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교육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요. 네. 아이들한테 보여줄 것들. 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홍장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이제 이 책의 저자로서 네. 글쎄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어떤 분들이 참 이 책 읽으면 좋겠고 또 끝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저자로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모든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물론 수술과 같은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 치료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전에 건강 관리도 예방이 좋은 것처럼 저희가 결혼 전부터 책으로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예상을 하고 그랬더니 도움이 된 것처럼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이 소망을 갖고 꼭 이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떤 책이든지 당장 우리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도 좋고요. 그런 책을 선택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면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부들이 나빠지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회복되는 데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학습이고 또 평생의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이죠. 책 읽으시면서 도움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 홍장빈 목사님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